안녕하십니까. 62가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복습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두 문제 출제되는 거 두 가지 경우 다 복습을 진행했죠. 그래서 만약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필터 과정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 필터에 맞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작성하실 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조건 작성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식을 또 작성 위치가 달라지니까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떠한 조건을 거쳐서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내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걸러낸다. 필터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그리고 갖춰온 과정들에 대해서 뽑아낸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서식을 삭제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해보는 것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어요. 목표값 찾기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겠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들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 출제되던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아직 저희가 진도 나간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 복습 과정이 끝나면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정렬 및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공부하던 파일 보여드리면 네, 1작업 직접 데이터 입력해서 자, 보여드리면 1작업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위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죠. 직접 데이터 입력해서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 결제란 작성,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2작업과 3작업 같이 했었어요. 그죠? 3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 연럽이를 맞추려면 여기 더블클릭 따닥 하시거나 아니면 복습 과정 때 알려드린 내용처럼 연럽이 자체를 복사해 와서 그 공간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럽이로 부분합 했는데 이렇게 글씨가 잘려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연럽이 구분선을 따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따닥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 너비가 보기 좋게 커졌죠?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피벗 테이블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다 놓는지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문제 조건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 여기 있죠? 이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했던 내용 떠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 과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출판사 과정으로 지난 시간에 필터 및 서식 탭에서 여기 걸러내어진 데이터를 채우기 없음 실행시킨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식 설정을 해서 문제 완료가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의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이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런데 한 행에 쓰이는 것과 다른 행에 쓰이는 것이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지 AND 조건과 OR 조건에 따라서 작성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출판사가 뭐뭐로만 끝나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이걸 짚어드리면 자, 여기 특수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숫자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키예요. 여기에 있는 특수 기호인데요.
이 특수기호를 쓰고 산이라고 했다면 특수기호를 쓰고 나서 산이라고 했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모두 이 특수기호가 받아요. 그래서 산으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를 수식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산 사이에 양옆으로 특수기호가 있다면 이건 뭘까요? 모든 데이터 사이에 산이 있죠. 그죠? 모든 데이터를 대신 받고 있죠. 이 특수기호가.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말하면 산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산 다음에 특수기호가 오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산이 먼저 시작하고 있죠. 산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기호 8번 위에 있는 특수기호가 모든 데이터를 대신해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만약에 산 앞에 특수기호가 있다면 무슨 데이터 다음에 산으로 끝나니까 산으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산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산이 먼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의 쓰임이 이 수식의 쓰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는 복습 과정을 할 건데 제3작업에 나오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언더바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쓸게요. 탭을 여기 시트 이름을 수정하시려면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되죠. 자, 제3작업에 가서 이름을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돼요. 여기에다가 언더바 쓰고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정렬 및 부분합. 자, 정렬 및 부분합 진행되셨으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제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여기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아래의 내용을 작업한다. 조건을 보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라고 나와 있죠. 출력 형태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렬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도서명의 개수, 구입 가격의 평균을 주분합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부분합 과정이 끝나면 윤곽을 지우고 나머지가 출력 형태와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부분합 문제 아니면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피벗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피벗 테이블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정렬 및 부분합 한번 해보러 갈까요? 먼저 조건 문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부분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제1작업 시트에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 클릭한 다음에 1작업 시트 클릭한 다음에 B열 4행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2행 H열 12행 만원행 셀까지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저처럼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맞죠? 자, 컨트롤 C 눌러서 선택한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제3작업 시트로 가야겠죠? 제3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3작업 시트 클릭.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건데요. 어디에서부터 붙여 넣으라고 문제에서 써져 있나요? B열 2행 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셀을 선택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열 너비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쁘게 복사하는 방법. 홈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아래에 있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죠? 홈 탭 붙여넣기 목록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기본값 모두가 아니라 열 너비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자, 열 너비 선택할게요. 열 너비 클릭, 확인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B열부터 H열까지 열 너비가 조정이 되어서 이쁘게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컨트롤 V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죠. 자, 컨트롤 V 누릅니다. 그래서 제1작업에서 작성한 열 너비를 복사해 와서 그 공간에 데이터를 붙여넣기 한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건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분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출력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네, 출력 형태가 이러합니다. 자, 보시면 정렬을 어떻게 하였는지 먼저 보아야 돼요. 정렬을 보시면 자, 출판사를 보겠습니다. 출판사 보면 창비가 묶음으로 되어 있고 라임, 낮은 산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네요. 자, 정렬을 할 때는 히읗부터 기역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렬은 어떤 차순인가요? 네, 히읗부터 기역으로 가는 여기 있는 정렬을 선택해서 요게 히읗부터 기역으로 가고 있죠. 여기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어떤 버튼인지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가시면 확대가 되니까 지금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가져가서 보시면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읗에서부터 기역 방향으로, 기역 순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출판사의 같은 경우는 히읗 순서에서부터 기역 순서로 정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제로 가서 정렬을 먼저 해줘야겠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기 위해서 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로 오셔서 붙여넣기 해서 온 파일로 와서 자, 출판사에서부터 이제 정렬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렬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을 진행하시려면 그렇죠. B2 셀을 F2 셀을 선택을 해야 돼요. 출판사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아까 보여드린 히읗에서 기역 방향으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죠. 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면 여기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창비는 창비대로, 라임은 라임대로, 낮은 산은 낮은 산끼리 묶였고요. 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 행도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뒤죽박죽이었던 창비 출판사 대신 여기 순서에 맞춰서 여기 옆에 행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출판사를 먼저 정렬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렬이 진행되면 그 결과가 같은지 먼저 출력 형태를, 문제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 창비, 라임, 낮은 산 맞죠? 여기 옆에도 한 번씩 보세요. 아마 다 똑같을 건데, 컴퓨터니까 똑같을 건데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정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요. 도서명의 개수와 구입 가격의 평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B2 관리 코드 셀, 여기 F2 출판사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서 자, 여기 끝부분에 가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해제도 있고
부분합이라고 보이죠? 저희가 이용할 기능은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그룹화할 항목이 있고 사용할 함수가 있고 부분합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문제에서는 도서명의 개수, 구입 가격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 문제를 여기 부분합 데이터를 보시면 자,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조건하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그룹화할 항목에 분류를 선택할게요. 그룹화할 부분에 그룹화할 항목에 분류 선택합니다. 아, 분류가 아니라 출판사. 저희 지금 정렬을 출판사 가지고 했죠? 자, 출판사라고 선택을 할게요. 출판사 선택. 그룹화할 항목을 출판사를 기준으로 할 거라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 보세요. 사용할 함수. 자, 지금 기본값으로 합계라고 나와 있죠. 구입 가격의 합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도서명의 개수 먼저 할까요? 도서명의 개수. 그러면 개수니까 합계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개수 선택하시고요. 개수 선택. 그런 다음에 도서명이죠? 도서명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체크는 해제하셔야 돼요. 자, 구입 가격의 체크는 풀고 도서명 체크합니다. 도서명 체크.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명 체크까지 하셨으면 구입 가격 체크는 해제해야 되죠? 없어요. 체크는 도서명만 하시고 그룹화할 항목은 우리가 정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출판사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도서명의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1차 부분합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나머지 2차 부분합을 할 건데요. 2차 부분합은 뭐예요? 구입 가격의 평균이네요. 그래서 2차 부분합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 탭에서 끝부분에 있는 부분합 버튼 한 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클릭. 자,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룹화할 항목이 정렬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정렬 출판사 가지고 했죠? 자, 그룹화할 항목은 출판사예요. 자,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뭔가요? 문제에서 구입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아니라 에버리지 함수를 쓸 거겠죠?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평균, 세 번째에 있는 평균 선택합니다. 평균 선택할게요. 평균 선택.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의 평균인가요? 구입 가격의 평균이죠. 그래서 도서명 체크를 해제하시고 여기 목록 단추, 여기 스크롤바를 확인하셔서 구입 가격 체크해 주세요. 구입 가격 체크해 주세요. 자, 밑에 내려가서 도서명 체크 해제하고 구입 가격 체크. 구입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출판사, 사용할 함수는 평균, 구입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도서명 체크 해제하고 구입 가격 체크.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부분합은 두 번째 부분합이죠? 두 번째 2차 부분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체크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 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체크 해제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판사에 지금 이렇게 부분합이 2차 부분합이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요렇게 1차, 2차 부분합이 완성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평균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개수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평균, 개수, 평균, 개수, 전체 평균, 전체 개수까지 완료가 되어서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출력 형태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상비 라인 낮은 산으로 희응에서 기억 순서로 정렬이 되었고 정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서명의 개수와 구입 가격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전체 평균, 전체 개수까지 나오고 있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동일하죠.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윤곽 지우기 해야 돼요. 윤곽 지우기. 자, 윤곽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윤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지우기를 하시려면 자, 데이터 탭에 아까 여기 끝에서 부분합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룹 해제 버튼이 있어요. 그룹 해제에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했던 부분합하면서 여기 윤곽 지우기도 계속 진행했었죠? 윤곽 지우기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자, 윤곽 지우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지우기 클릭. 자, 윤곽 지우기 클릭했더니 여기 행머리글 부분에 윤곽 있었던 거 사라졌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윤곽 지우기까지 진행했고 나머지 출력 형태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이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 완료된 화면이고요. 왼쪽이 우리가 작성한 파일입니다. 자, 보시면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셀의 끝부분까지 부분합 완료가 다 똑같이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동일하게 부분합 처리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S에서 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부분합 말고 나오게 되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런 모습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피벗 테이블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을 아시면 어렵지 않은데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을 먼저 공부를 할 때 이 데이터 가지고 했었죠. 자, 제 1작업 시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게임명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수익이 얼마 나는지 데이터도 추출해 받고 했던 이 파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셔서 지난 시간에 예전에 공부했었던 이 파일, 엑셀 파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못 켜신 분은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파일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진행이 되시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 다 준비가 되셨다는 전제하에 피벗 테이블 수업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1작업, 2작업, 정렬 및 부분합 3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시트 1하고 시트 2하고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장처럼 생성을 해놓은 이 시트들이 있는 분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삭제하느냐 하면 자, 시트 1 같은 경우나 시트 2 같은 경우나 연습장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삭제해도 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느냐?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길다랗게 바로가기들이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 자, 삭제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할 거예요. 자, 시트 삭제 클릭. 자, 이 시트가 여기 엑셀 파일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시트라는 거는 이 시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의 시트, 이 종이 한 장, 이것만 삭제할 거기 때문에 삭제 누르도록 합니다. 파일 전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시트 2라고 해서 다른 종이가 또 있으시면 삭제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선택.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삭제. 자, 그래서 예전에 게임명 있었던 데이터들 가지고 정렬 및 부분화까지 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파일을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제3작업이라고 해서 피벗 테이블 진행을 할 건데 ITQ 엑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이 있어요. 그죠? 여기 A열을 열너비를 1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거를 새 시트를 또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서 또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들죠. 그래서 제3작업의 시트를 그냥 복사를 해서 안에 있는 그 시트, 새로 만든 시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데이터만 다시 피벗 테이블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다시 설정 안 해줘도 되니까 만약에 다시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 시트 만드셔서 여기 있는 플러스 기호 누르셔서 새 시트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자, 저는 제3작업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복사 네 번째 탭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에 있는 이동 및 복사라는 부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제3작업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동 및 복사 선택합니다. 이동 및 복사 클릭. 그러면 이동 및 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우리는 여기 파일에서 복사를 진행할 거죠. 자, 위치도 선정할 수가 있어요. 맨 끝에다가 만들 거니까 끝으로 이동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3작업 시트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진행할게요. 끝으로 이동 선택, 복사본 선택, 확인. 자, 그러면 제3작업 시트를 복사해온 복사본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3작업의 구분을 위해서 첫 번째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추가해주고 끝에 있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있죠? 시트 맨 세 번째에 있는 제3작업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세 번째에 있는 이름 바꾸기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름 바꾸기 그러면 제3작업 이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수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끝에다가 언더바 입력하고 정렬 및 부분합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3작업에다가 이만큼 언더바 해서 추가했습니다. 자, 언더바라는 건요, 여러분. 언더바라는 거는 여기 숫자 키보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입력을 했어요. 마이너스 키호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 가운데 입력이 되고 또는 언더바가 입력이 됩니다. 각각 쉬프트를 눌렀을 때와 안 누르고 입력을 했을 때 위치가 달라져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를 이용해서 언더바 입력을 한 거예요. 요거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알려드렸고요. 자,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복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자주 하면 이해가 이제 머리에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가로 2번은 지우고 언더바 피벗 테이블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똑같이 이름 바꾸기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따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죠. 여기에서 괄호 2번 지우고 언더바 피벗 테이블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자, 피벗 테이블 쓰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엔터. 자, 그러면 정렬 및 부분합의 제3작업 시트하고 제3작업 피벗 테이블하고 복사해온 종이이기 때문에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삭제 버튼 하시려면 뭐 행을 선택하시든 이렇게 열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삭제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도록 합니다. 열너비 저는 열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열너비 머리끌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타나는 바로가기들이 있어요. 이 바로가기들 중에 삭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너비 머리끌에서 오른쪽 버튼 아래에 삭제 선택. 자, 그래서 열너비부터 다 삭제가 완료됐고 열너비 다 동일하게 처리됐죠? 네. 그 다음에 문제도 바꿔야 돼요. 문제도 바꿔야 되는데 조건을 먼저 수정을 해보면 이 정도로 놓고 수정을 해볼까요? 제 수정한 내용 그대로 해서 드릴게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네, 이게 피벗 테이블의 문제입니다. 보여드리면 자, 조건에서 제1작업의 시트 데이터, 2작업에 여기 시트에 있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아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에요. 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5분 정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해서 필드 목록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1작업 시트로 가볼까요? 1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B열 사행부터 B열 사행 관리 코드 셀이죠? B열 사행부터 HR 12행 셀까지 선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자, 삽입 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를 이렇게 선택하셨죠? 그럼 위에 보면 삽입 탭이 있어요. 자, 삽입 탭 클릭합니다. 삽입 탭 클릭. 자, 그러면 그 위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이시나요? 피벗 테이블. 자,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범위를 확인해 줘야 돼요. 표 범위 확인. 자, 1작업에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 우리가 지금 선택한 영역이죠? 이 영역이 나와 있고 만약에 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셀 선택하는 버튼 눌러서 새로 드래그해서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 넣을 보고서의 위치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기존 워크시트로 클릭하시고 클릭하러 갑니다.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제3시트에서 B2 셀을 클릭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B2 셀이라고 명시가 된 건 아닌데 출력 형태를 보면 B2 셀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B2 셀이죠? B2 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피벗 테이블 만들기 진행할 때 표 범위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영역 선택한 거 맞는지 여기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영역 이렇게 선택한 부분. 그런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로 체크를 해주시고 위치에서 제3시트로 갈 겁니다. 제3시트로 갈 건데 여기 제3시트 피벗 테이블 들어갈 시트를 클릭해서 자, 자동으로 클릭만 했는데 여기 입력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셀 선택하는 버튼 누를게요. 셀 선택하는 버튼 눌러서 어디를 클릭한다고요? 아까 문제에서 B2 셀 여기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여기 셀을 B2 셀을 클릭합니다. B2 셀 클릭. 자, 클릭만 했는데 여기에 자, 클릭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네, 제3작업 피벗 테이블에 B2 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셨으면 아까 대화 상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클릭.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3작업 시트에 확인 버튼 눌러보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 피벗 테이블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복습했던 정렬 및 부분합 20분 정도 복습을 진행했는데 여기 이렇게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진행을 했었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렇게 함수를 정렬 및 부분합 부분에서 여기 위에 데이터 위에 부분합을 눌러서 요거를 그룹화 1차, 2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지금 이거는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복습 과정은 또 출판사라고 하는 여기 데이터 가지고 했죠? 이거 공부한 거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피벗 테이블 진행을 마저 할 거니까 피벗 테이블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정렬 및 부분합은 꼭 공부를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